어머니, 별 음식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손을 다쳐서.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은 늘 냄새부터 기억납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 파 송송 썬 떡국 고명 냄새, 갓 씻은 미나리에서 올라오는 풋내. 저는 새벽부터 부엌 바닥을 닦고 앞치마 끈을 2번 묶었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덜 하자 마음으로만 다짐했는데도 손은 어느새 전 부칠 접시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 한쪽 팔에 하얀 깁스를 딱 하고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조심조심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팔이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요. 괜찮은데 라는 말과 달리 입술은 길게 내밀었고 어깨는 한 번 더 축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했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도 사람 아픈데 의심부터 할 수는 없지요. 저는 부엌 한쪽 의자를 빼주며 앉아 있어. 무리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 푹 기대 앉으며 부엌을 둘러보더군요. 어머니, 저는 몇 종류 하세요? 전 너무 냄새 맡으면 울렁거려서요. 떡국 고명도 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아픈 팔이면 더 못하겠지. 괜찮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되게 미안해하거든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미안함보다 어떻게 빠질까 계산하는 눈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들이 웃으며 나오고 남편이 수진아, 괜찮아? 묻는데 수진이는 한숨 섞어 조금 욱신거려요 하며 깁스한 팔을 더 높이 쳐들었습니다. 딱 봐도 나 아파요. 표지판을 세우는 모양새였지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기름을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다친 걸 수도 있어. 괜히 마음 독하게 먹지 말자.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아주 작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넘기는 소리 톡, 톡 깁스한 팔로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어느 팔로 휴대폰을 만지는지 상상부터 했습니다. 그러다도 저는 제 손만 바라봤습니다. 전을 뒤집는 젓가락, 끝이 괜히 바빠졌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분노라는 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열기로 시작하니까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물 좀 많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서?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알아서 한다면서 왜 제 귀에 들리게 말하는지. 알아서 할 거면 조용히 하면 될 일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정확히 한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수진이가 깁스한 팔로 아주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요.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아, 시작이구나. 그리고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속이 타는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본 뒤로
일부러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확인할 때는 말보다 눈이 더 정확하니까요. 괜히 먼저 따지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픈 사람 의심하냐? 이런 말 한 번이면 분위기만 망치고 끝나니까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깁스한 팔을 쿠션 위에 올려두고는 가끔씩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고는 꼭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나왔습니다. 시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전을 집어먹으려 하면 아이고 하고 남편이 물을 마시러 지나가면 또 아이고 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말없이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귤이 한 상자 놓여 있었는데 수진이가 깁스한 손을 반쯤 들어 올리더니 반대 손으로 귤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귤을 까는 순간 깁스한 손이 껍질을 잡고 멀쩡한 손이 껍질을 뜯어내더군요. 손가락이 깁스 때문에 굳어야 정상인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TV가 켜지더니 설 특집 예능이 나오고 수진이는 웃으며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바로 그 깁스한 손이었습니다. 손목이 꺾이고 버튼을 누르고 채널이 휙휙 넘어가는데 어느 구석이 아픈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저는 속에서 뭔가가 끓었습니다. 다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구나. 그러다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아직 세상 눈치보다 호기심이 먼저인 나이입니다. 조카가 수진이를 보더니 깁스를 한 팔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고모, 팔 왜 그래요? 수진이는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넘어졌지 뭐에 아파서 오늘은 못 도와줄 것 같아. 그 말에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고모, 깁스한 손이 초능력이에요? 아까 휴대폰 들던데요. 거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도 한번 수진이 팔을 보더니 야, 애가 뭘 봤겠지 하고 웃어 넘기더군요. 그 웃음이 더 얄미웠습니다. 믿고 싶은 쪽으로만 믿는 그 편한 태도요. 수진이는 곧장 자세를 고쳐 앉고 목소리를 한 단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은 그거는 급해서요. 아픈데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당당한지 오히려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급하면 아파도 한다 그러면 이 집 설 준비도 급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겠습니다. 다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제가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스스로 벗게 만드는 방법으로요. 부엌에서 전이 노릇노릇 익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결국 자기 손으로 무너뜨립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전 접시를 거실 쪽으로 들고 나가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팔 많이 아프지? 그럼 오늘은 쉬어 대신 내가 편한 쪽으로만 조금 도와줄래? 수진이는 눈이 반짝했습니다. 편한 쪽이라는 말에요. 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수록 상대는 방심합니다. 방심할수록 손이 나옵니다. 손이 나오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수진아, 여기 과일 좀 씻어서 접시에 담아줄래? 수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네 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네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네였거든요. 싱크대 앞에 선 수진이는 물을 틀고
사과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옆에서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보았습니다. 사과를 잡는 손, 물에 비벼 씻는 손, 그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깁스는 팔을 고정하는데 고정이 아니라 장식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지켜보자 수진이는 갑자기 어머니, 저 물 튀기면 안 되는데 하며 깁스한 팔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그 말도 참 이상했습니다. 물 튀길까봐 빼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다친 거 맞아? 저는 얼굴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프다잖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가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입으로는 아이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냄새가 너무 진해요. 저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더 쉬어 대신 앉아있는 김에 설거지할 접시만 분류해 줄래? 손이 덜 아픈 쪽으로. 수진이는 눈치를 보다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다음에 바로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원래 집안일은 잘 못해요. 어머니께서 워낙 손이 빠르셔서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가 하세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상냥함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같이 해봐야지.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 말을 하자 수진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다쳤다잖아. 좀 쉬게 둬.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쳤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도 서운하지만 제가 새벽부터 뭘 하고 있는지는 눈에 안 보이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쉬게 둬야지. 그럼 당신이 도와줄래?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무거운 건 내가 들게 가벼운 것만 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해줘. 그 말에 수진이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 깜빡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쟁반을 두고 일부러 큰 그릇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건 무거워 보이네 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있고 웃고 있고 바쁘고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부탁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던질 한마디를 저는 마음속에서 여러 번 굴렸습니다. 다친 팔 말고 그 팔로 들어볼래? 그 문장이 제 입술 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집안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떡국 그릇을 꺼내야 하고 전을 데워야 하고 상 위에 올릴 나물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이 소파에 앉아 조카랑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깁스한 팔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다쳤어요. 표시를 하면서요. 사진 찍는 순간만큼은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었지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약 좀 먹고 싶어요. 물 어디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정수기 있잖니 그랬더니 수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근데 컵이 너무 높아서요. 제가 팔이 이래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컵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안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열고 나가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편한 손으로 꺼내면 되지. 아픈 팔은 안 쓰면 되잖아. 수진이가 잠깐 굳었습니다. 아 하고 입을 벌렸다가 바로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컵을 꺼낸 손이 또 그 깁스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상을 차리기 위해 커다란 쟁반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묵직했습니다. 일부러요. 가족들이 거실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눈이 제게 잠깐 쏠렸습니다. 그때가 딱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너 팔 아프지? 무거운 건 내가 들게 대신 이건 가벼우니까 내가 들어서 상에 올려줄래? 저는 일부러 가벼운 쟁반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안심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친 팔 말고 그 팔로 좀 들어볼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깁스한 팔을 뒤로 숨기려는 듯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면 싸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왼손은 더 아파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카가 또 해맑게 말했습니다. 고모, 아까는 그 손으로 귤도 깠잖아요. 사람들 입가가 찌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을 참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눈을 피했고 아들은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빨개진 얼굴을 보며 마음 한켠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들통난 거짓말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수습하느냐, 그게 사람을 더 화나게 하거든요. 수진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팔이 아픈데. 그럼 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제 속이 다시 끓었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굴다가 들키면 피해자처럼 소리치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수진이에 꿰어내기 위해서요.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그럼 우리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한 가지만 확인하자.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수진이 팔로 몰렸고 저는 그 시선을 일부러 더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길어지면 싸움이 됩니다. 저는 싸움이 아니라 수진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확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일상적인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잖니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역할을 나누자는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할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정하고 못하는 건 내가 딱 정리할게.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하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할게. 저는 아들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늘 내가 할 게만 하고 실제로는 안 했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또 얇게 얼었습니다. 저는 그 얼음을 더 두껍게 만들지 않으려고 다시 수진이에게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듯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오늘 2가지만 해, 딱 2가지만. 수진이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가지만이라는 말은 빠져나갈 구멍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첫째, 식탁 위에 수저랑 젓가락 놓기. 그건 무겁지도 않고 손목도 크게 안 쓰지. 수진이는 바로 그건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요. 둘째, 쟁반으로. 물컵만 옮기기. 컵은 가볍고 쟁반은 내가 작은 걸로 줄게. 제가 작은 쟁반이라는 말을 꺼내자 수진이 표정이 다시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는 그 할 수 있죠라는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약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면 변명부터 떠올립니다. 그 변명이 바로 들통나는 길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진짜로 가벼운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위에 올릴 것을 일부러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컵만 올리면 수진이가 손목을 살짝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또 빠져나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컵을 4개만 올렸습니다. 충분히 가볍게요. 대신 컵을 올리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컵이 흔들리지 않게 쟁반을 평평하게 잡아야 했는데 제가 쟁반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수진아. 내가 편한 손으로 해. 아픈 팔은 안 써도 돼.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수진이는 무심코 깁스한 팔로 쟁반을 받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아차했는지 눈이 한번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눈이 그 손을 보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또 한마디 합니다. 고모, 그 손 괜찮네? 사람들이 웃음을 삼켰습니다. 수진이는 쟁반을 다시 반대 손으로 옮기려다 컵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설날의 웃음소리보다 그 달그락이 더 또렷했지요. 수진이는 결국 쟁반을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말에 속이 확 식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라니요, 수진아.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서 속상한 거야. 수진이가 입을 열려 하자 저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명절마다 누군가는 부엌에 서고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 그런데 앉은 사람이 아파요로 빠지면 서 있는 사람은 어디로 빠져야 하니?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고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결국 깁스 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너무 하기 싫어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됐다 했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기 싫을 수 있어.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빠져야 했니? 수진이가 울먹이는 척 고개를 숙이려 하자 저는 마지막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선택해. 오늘을 이렇게 끝낼지 아니면 이실 찍고 하고 끝낼지. 수진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가야 가장 통쾌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수진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여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몰아붙일 때가 아니라 수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잠시 후 수진이가 천천히 깁스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잡아당기더니 툭 소리를 내며 벗겨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팔은 멀쩡했습니다. 붕대 자국도 붓기도 없었습니다. 조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모, 다 나았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숨기려던 웃음이 아니라 그냥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고 시아들도 헛기침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말했어야지.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무섭거나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준비는 돼 있었어.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다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비교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비교라니요. 저는 그저 맡은 걸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지.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힘든 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깨지는 거야. 거실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솔직하게 하자.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말자. 수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저는 깁스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마치 작은 연극이 끝난 뒤 무대를 정리하듯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설날 시작하자.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 좀 더 붙일게. 저는 그 말이 오늘 처음으로 반가웠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제 옆에 서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색하게 묶인 끈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저는 일부러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쳐야 다음에도 기억하니까요.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그 말이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들렸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물부터 무쳐보자. 저는 조용히 재료를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서툰 손으로 고사리를 집었습니다.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눈치를 보기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 숟갈 반.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며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전 소파에 앉아 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던 이유가 창피함이었는지 부담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조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모, 이번엔 진짜 초능력 말고 요리 능력이네. 거실에 다시 웃음이 돌았습니다. 이번 웃음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매번 명절이 오면 겁났어요. 왜? 제가 잘 못하면 싫어하실까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싫어한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나 제 방식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싫어한 게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한 거야. 혼자 하기 싫어서. 그 말에 수진이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좀 배워야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 하나가 들통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각자 속으로만 불편했을 겁니다. 설날 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놓은 수저와 남편이 옮긴 전, 그리고 제가 끓인 떡국이 한 상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옆에 섰습니다. 이번엔 말없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오늘 가장 반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아까의 어색함 대신 조금은 편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가 또 장난을 치고 남편은 떡국을 더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설날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통쾌했던 건 며느리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바로잡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 솔직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전 냄새는 여전히 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복 많이 받자.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명절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솔직해져서 편해질 때 비로소 좋은 날이라는 걸요.